네, 여러분께서는 저녁밤 시간에 증시 충전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로 들어오셔서 우리 두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채팅창 이용해서 더 궁금한 사항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이 트렌드라는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이슈와 섹터를 접목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급등화 위원님께서 직접 주제를 고려해 오셨어요. 자, 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와룡, 코로나 관련주, 기지개를 켜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이 제약주들, 이 코로나 관련주와 이 불꽃 튀는 썰전을 보면서 굉장히 좀 긴장되셨을 거예요. 진원생명과학, 이연제약, 상한가 등 어떤 게 이 mRNA 관련주냐, 최핵심주냐라는 부분이 참 큰 화두였는데 급등화 위원이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오늘 그 mRNA 관련해서 실제 보면 시장이 한 이슈가 되었고, 잘 보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고,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상은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 나왔었고, 일부 조선주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시장에서 또 대선 관련 움직임도 나왔죠. 근데 그 이제 바이오 섹터도 움직임 역시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앞으로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하면 이 어느 섹터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흐름 자체가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관심 가야 될 건 뭐냐면 물론 진단키트 관련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 치료제 또 백신 관련해서 CMO 관련 내용들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도 생명 연장에 대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실제 보면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게 되면은 또 몸이 많이 좀 아프게 되고 결국은 생명 연장에 대해서 또 치료도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약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어 있고요. 물론 지난해에 이미 그 바이오 제약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올해 같은 경우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 자체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이슈화된 종목들 뭐냐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말씀드리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 가지고 결국 백신 관련 유럽 당국의 제조 일단 품질 인정을 받았다. 그 내용이 나와 가지고 오늘 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차트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이 주가의 포지션은 항상 보면 주가는 파동을 벌였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보면 조정파가 A파, B파, C파가 나왔어요. 2파가 된 거죠. 지금 현재 진행은 3파동이 진행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위치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볼 것이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 어제까지만 해도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물론 이 내용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일단 위탁신을 할 거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회사에서는 부인공시 일단 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부인공시 냈는데 일단 21일 날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코로나19 백신의 주요 내용 자체가 의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시장에서 또 한 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이 이제 어제 양호를 크게 나왔지만은 오늘 대형을 만들면서 직전 저점을 살짝 보면은 하향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몸통 나왔기 현재 같은 위치에서는 눌림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핫했죠. 진원생명과학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유전자 치료, 메신저 리핵산 관련해 가지고 mRNA입니다. 그 관련해서 시장 개화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시장이 관심을 좀 받았는데요.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은 진원생명과학은 미국 자회사인 VGXI가 통해 가지고 결국은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원료인 플라스미드죠. 일단 위탁생산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보면은 CGMP급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가지고 시장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은 지난해에 큰 폭이 지금 상승이 나왔었어요. 한번 나왔는데 이번 조정을 보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 본다면은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3파동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실적 자체 크게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실적이 가시화되면은 좀 더 주가가 달리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십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그 시장 이슈화 되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mRNA 관련해 가지고 역시 보면 녹십자 관련 그 기업이 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는데요. 물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 보면은 그 현재 주가 운영하고 좀 같은 흐름 자체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 녹십자의 그 주가 차트를 본다면은 일단 지난번에 한번 상승을 했었어요. 이 종목은 상승을 했고 그래 나서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조정 구간 속에 있다고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수치로 나타나는 거 실적으로 디파인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냐면 바로 시젠이에요. 시젠. 시젠 같은 게 보신다면은 올해 1분기 실적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1분기에 매출액이 3,618억 정도로서 실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동기 대비할 때 약 330%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939% 해서 그 YOY 기준에 봤을 때 388% 정도 증가. 그 다음에 수익은 1640억 증가해가지고 역시 YOY 기준에 봤을 때 388%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만큼 크게 증가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시젠이 보면은 지난해 일회성 어떤 그 진단키트 일회성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올해도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또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액세스 바이오는 이미 그 상당히 보면 실적이 좀 좋았고요. 지난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실적이 좋은 그 기업입니다. 참고로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게 봤을 때는 물론 그 신속 진단 키트 관련해서 보면 글로벌적으로 알아주는 기업이고 이 관련해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일단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보면은 약 1,819억, 당기 수익은 1,222억으로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된 종목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 종목 주가 포지션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위치 봤을 때는 1단계 상승하고 나서 2단계 상승, 3파동이 나왔는데 이 조정을 좀 보였죠. 절반이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 봤을 때는 직전 고점에 대한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함도 상승 시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해서 지금 점검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 관련주들이 뭐 한때는 뭐 진단키트 관련주가 한번 또 우리를 올랐다가 좀 꺼지고 백신과 관련해서도 또 이슈 몰이가 되고 있고 자 그래서 그 흐름을 굉장히 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변동성들이 워낙 종목들이 컸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관심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개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mRNA 이 관련주들 굉장히 관심 뜨거웠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영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진입을 해봐도 충분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장의 속성이 이제 좀 바뀌는 부분을 본다라 그러면 이제 지난해 같이 이제 코로나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뭔가 실적이 나오기보다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고 뭐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무슨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또는 이제 뭐 5G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든지 이제 성장형 섹터 종목들 지금 현재 이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서 향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기업들이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딱 해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백신에 대한 공급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로 주가가 좀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보면 뭐 앞서 삼성전자 얘기했듯이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7만 원대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 그러면 곰곰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엔터 기업들이 채우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여행이라든가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채우고 있고, 의외로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했던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시기적으로 잘 맞았다 해서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HMM 같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또 한 차례 순환매가 되는 상태다 보니까 또 뭐하고 맞물렸습니까? 공매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공매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뭔가 캐시카우 사업부를 가지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성장형 섹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공매도가 현실화되고 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공격적인 흐름이 조금 이제
기존에 걱정했던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더라.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던 이제 올 하반기에 좋아질 업종들에 대해 기대했던 그런 자금들이 조금 많이 빠져 있으면서도 본격적인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약바이오로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저는 제약바이오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3분기 때 아주 이제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3분기의 제약바이오의 특징을 보면 묻지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제약바이오 코로나의 코자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급등을 하고 단기적으로 뭐 아니라더라라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급락을 보이고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이는데 오늘 나왔던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수혜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워낙 시장에 힘이 넘치는 유동성이 넘치는 강세장의 연속이다 보니까 조금 과열되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선별된 과정이 많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청자님들한테 종목을 꼽기 어렵다라고 그러면 장중에 이제 제가 중따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종목을 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시장을 이기고 있는 대장주 1, 2, 3번을 나눠서 배분을 한다라 그러면 실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장이 힘이 좋습니다. 뭐 이상거래를 눌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언제부터 우리가 3,100선에 매매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욱 나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친 종목들이라든가 뭐 5% 이상 강세 흐름을 본 종목들 보면 대부분 시가에서부터 들어올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조금 가격 부담이 높은 섹터의 종목들보다는 조금 편안하지만 분명히 한번 이 흐름이 올 수 있는 해당 섹터에 더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꼭 한번 편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우 의원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궁금한데요. 오늘 주제가 제약바이오니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통틀어 봐도 제약바이오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장기로 한 가지 섹터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꼽으면 정말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를 첫 번째로 꼽으실런지요? 중장기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만약에 중장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육성하기에 걸맞고 우리나라 환경에 제일 좋은 게 제약바이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전제만 붙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풍토가 조성되기 가장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더 애써보자 힘내보자 해서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냐 이렇게 조금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 규모라든가 문맹률이라든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런 안정적인 사회망이라든가를 봤을 때 이미 선진 증시인데 다른 선진 증시 대비해서 가장 시가총액이 유난히 작은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그런 환경하고 좀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계속 제약 바이오 커질 수밖에 없고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육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나라의 반도체 박사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업 관련해서 근무하는 종사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자동차업입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산업은 아직까지는 그에 비해서 대단히 좀 육성이 덜 됐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고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학력 엘리트들이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가장 육성받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다. 딱 한 가지 선결 과제는 뭐 조금 작은 기업들 너무 많아. 비슷한 섹터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M&A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폭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딱 한 섹터 꼽으라 그러면 저는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자,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나영우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진단키트, 그리고 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계속 이슈가 될 때마다 나오는 게 이 관련 종목들입니다. 근데 뭐 미국에서는 이제 뭐 마스크를 좀 벗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백신 치료제 생산 이슈가 과연 제약바이오 르네상스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늘 이렇게 화제가 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왕좌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르네상스 할 정도라고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진단키트나 예를 들어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그 과도기적인 측면이고요. 결국 이제 제가 보면은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보면은 백신이나 치료제나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요.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버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보면 수익을 많이 낸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1,000억씩, 2,000억씩 영업이익을 낸다 그러면 이것은 그 대사건입니다. 3,000억씩 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재원들을 가지고 결국은 재투자를 한다면 M&A를 한다든지 재투자를 한다면은 아니면 그 연구개발을 한다면은 얼마나
실제 보면은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번에 코로나19로 가지고 수혜를 입었던 업종 중에서 지금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걸 따져본다면은 진단키트 관련 모델이 상당히 보면은 크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코로나 잡혀서 집단 면역이 됐다.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실제 보면 그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진단키트도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실제 보면 이 관련 정보들은 또 성장의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 볼 수 있는.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1상, 2상, 3상 가가지고 연구하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상당한 자원을 확보하고 재원을 확보했다면 상당히 법투게 되고 그리고 그 자원을 가지고 결국은 그 새로운 신약 개발이라는 그런 부분에 연구 개발하고 나면 상당히 보면은 성장에 확실한 그런 성장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K-방역 관련해 가지고 제약 바이오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한국에 보면 의료 관련해서 보면은 특히 의료 선진국 일단 그 대열에 어느 정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어떤 그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또 제약 산업 관련해서 보면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그 글로벌적인 그 또 풍토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제약 산업의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룡 코로나 관련주 기지개를 켜다. 오늘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반짝였던 이 제약바이오주들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